오늘은 지층이 쌓인 순서 여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지층. 암석이 층을 이루어서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지층이라고 했어요. 지층은요, 여기 암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암석은 고체 알갱이들이, 그러니까 자갈이나 모래, 진흙 같은 것들이 모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우리가 암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층의 특징을 살펴봤고, 줄무늬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요. 여러 개의 층으로 두께나 색깔이 다른 층이 지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지층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 있었죠. 수평, 기울어진 모양, 휘어진 모양, 끊어진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퇴적물들이 물속에서 쌓이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이것이 땅 위로 솟아오른 뒤에 우리가 깎여서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층을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층은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새로운 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층에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은 각 층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지층 모형을 만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지층 모형이나 아니면 실제의 지층이나 여러 종류의 알갱이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무늬를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층이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쌓인 것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지층 모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위적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줬잖아요. 그러면서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층은 굉장히 단단하게 꾹꾹 뭉쳐진 그런 굳어진 형태이고요. 만들어지는데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지층은요, 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암석이냐면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대부분의 지층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여암 등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암은 진흙, 사암은 모래, 여암은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입니다. 퇴적암이 지층을 이루기 때문에 줄무늬는 퇴적암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암석에서도 줄무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지층이 쌓이는 순서와 퇴적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층이 쌓인 순서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지층은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새로운 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층의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은 각 층을 이루는 그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층 모형 실험과 실제 지층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줄무늬가 보인다는 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알갱이가 층층이 쌓여 있었죠.
상층이 쌓여 있음. 그리고 지층의 특징이기도 한 그 줄무늬가 생기는 까닭이기도 하죠. 요것이 아래에 있는 층이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쌓임. 차이점은 일단 지층 모형은 단단하지 않아요. 실제 지층은 단단하죠. 시간이 짧다. 짧게 걸림. 이거는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지층이죠. 그 다음은 퇴적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퇴적암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일단 물이 운반했어요.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퇴적암은 이암, 사암, 여암으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퇴적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라고 했습니다.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거니까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에는 자갈, 모래, 진흙이 있다. 알갱이의 크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진흙이 가장 작고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자갈 순입니다. 여기 밑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 자, 이암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고 사암은 모래, 자, 여암은 자갈인데요. 알갱이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을 분류하는 기준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에는 이암, 사암, 여암이 있고요. 자, 이암부터 자세히 보면 이암은 진흙이나 갯벌의 흙과 같이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눈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특징이 있고 손으로 만지면 아주 부드러워요. 매끄럽고요. 암석이 조금 무르고요. 단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잘 부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까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암은요. 진흙보다는 굵은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네, 알갱이의 크기. 특징 보겠습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진흙보다 커서 알갱이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조금 촉감이 까칠까칠하고요. 암석이 못에 잘 긁히지 않고 단단합니다. 단단한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암 보겠습니다. 자갈, 모래 등이 굳어져 만들어지는데요. 자갈이 더 많은 암석이에요.
굵은 알갱이들이 잘 보이는 알갱이의 크기가 크므로 눈으로 구분이 잘 되고요. 자갈 사이를 모래나 진흙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특징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거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암석이 아주 단단한 게 특징이 되겠어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는 이암이 가장 작고 다음 사암, 여암이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 퇴적물이라고 하죠.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자갈, 모래, 진흙이 있다. 자, 알갱이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알갱이의 크기는 진흙이 가장 작아요.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자갈 순입니다. 자, 분류 기준은요, 알갱이의 크기라고 강조했고, 자, 퇴적암의 종류 중에서 먼저 이암부터 봅시다. 이암은요, 여기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흙이나 갯벌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매우 작은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암이고, 이암은 알갱이가 눈으로 잘 구분되지 알갱이의 크기가 눈으로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또 촉감은 어땠죠? 매우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매끈하다. 또 암석이 무르다. 암석이 무르고 잘 부서집니다. 손으로 힘을 주면은 잘 부서져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암 보겠습니다. 자,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가 진흙보다 굵어요. 진흙보다 굵은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죠. 알갱이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모래로 이루어졌어요. 손으로 만지면 촉감이 까칠까칠해요. 그리고 암석이 못에 잘 긁히지 않아요. 단단해요. 다음 여감은요. 자갈, 모래 굳어져서
자갈이나 모래 등이 굳어져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갈이 더 많죠.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갈 사이를 모래가 채우고 있어서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촉감도 얘기하는데, 촉감은요, 부드러운 부분도 있어요. 부드러운 부분, 거친 부분이 함께 있어요. 매우 단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는요, 제일 큰 게 이제 여감이고, 사암 제일 크고, 사암, 그 다음 여기 이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퇴적암을 이루는 그 알갱이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 뒤쪽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텐데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과학을 마칠 거예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퇴적암은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호수나 바다로 운반된 퇴적물이 오랜 시간 바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래에 쌓인 퇴적물들은요, 눌려서 퇴적물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죠.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이요, 퇴적물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딱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그 퇴적암 모형을 만들 때 물풀 넣잖아요. 정말로 물속에 있는 성분이 퇴적암에 있는 성분, 그 퇴적물들을 단단히 붙여주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단단하게 이제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퇴적암 모형과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퇴적암 모형은요, 다른 종이컵으로 이제 모래 반죽을 이제 인위적으로 누르는데, 실제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는 계속해서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퇴적암 모형에서는 이제 모래에 물풀을 넣었죠. 그런데 실제 퇴적암은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물에 이제 있는 물질들이 알갱이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퇴적암 모형은요, 우리가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정리를 바로 해볼게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 중요해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호수나 바다로 운반된 퇴적물이 오랜 시간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이 퇴적물을 기억해야 되죠? 오랜 시간 그리고 이제 아래에 쌓인 퇴적물이 눌리게 돼요. 아래 퇴적물이 눌려서 이 퇴적물 사이에 공간이 지금은 넓은데 위에 있는 것들은 넓죠. 공간이 넓음.
근데 점점 눌리면서 이 퇴적물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요. 여기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공간이 좁아요. 뭐냐면 여기서는 물 속에 그 녹아있는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퇴적물을 단단히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퇴적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물이 꽁꽁꽁꽁 서로 뭉쳐서 되는 게 바로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자, 퇴적암 모형은요. 일단 우리가 누를 때 다른 종이컵으로 눌렀어요. 또 모래 반죽을 눌렀죠. 이 모래 반죽에 뭘 넣은 거예요? 모래 플러스 물풀. 실제 퇴적암은 이게 위에 계속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에 계속 쌓이면서 얘가 눌러주죠.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에 좁아집니다.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있는 성분이 이 물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인다. 시간이요. 얘는 모형은 짧은 시간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얘는요. 실제 퇴적암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해본 거예요.